독서 논술 학원에 보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. 무엇이냐면 부모님께서 내가 이제 독서 논술 학원에 보냈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보내시는 순간 뭐가 이제 하나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. 이게 무슨 얘기냐, 논술학원 보내시기 전에 요거 3가지만 꼭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는요, 경청하는 태도예요. 너무 당연한 얘기죠. 학원에서 토론을 주로 하잖아요. 토론을 하지 않고 그냥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항상 좀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,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나랑 같지 않아도 끊어버리지 않고 그 말을 일단 존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,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봐요. 그래서 이 경청하는 태도가 되지 않으면 토론도 쉽진 않거든요. 토론이 나의 의견만 피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청하는 걸 꼭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, 이걸 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, 학원에서도 당연히 하지만 경청이라는 건 그냥 삶의 태도거든요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그 삶의 태도를 키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. 잘 아시겠지만 가정에서 먼저 아이를 존중해 주시고, 아이랑 대화하실 때 인간 대 인간으로의 대화가 중요하거든요. 아이 말을 다 들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. 대화는 나이를 떠나서 사람과 사람은 서로 존중해서 하는 거잖아요. 그러나 아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해도 그거에 좀 적정한 대응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하는 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학원에 와서 더 빨리 토론을 배우고 더 빨리 잘 적응할 수 있어요. 자, 두 번째는요, 글씨입니다. 글씨는 정말 이거는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글씨가 잘 자리 잡히지 않으면 선생님이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. 너무 당연한 건데,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긴 시간 토론을 하고 글을 쓰니까 대강 어떤 내용을 썼을지 짐작이 돼서 그것으로 짐작 삼아 읽기는 해요. 근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. 매주 그것도 또 글을 쓰기 때문에 글씨는 정말 1, 2학년 때 정말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. 글자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. 그래서 뭐 자세 문제인지 소근육의 문제인지 어떤 건지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하셔서 글씨는 진짜 해주셔야 돼요. 이거는 그 학원을 떠나서요, 나중에 중고등 올라가면 아이들 쓰기 수행평가 되게 많아요. 알아볼 수 없는 거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글씨는 정말 기본이기 때문에 꼭 도와주시면 좋겠고요. 가끔 요즘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무슨 21세 이런 AI 시대에 다 해줄 건데 무슨 그 손글씨냐, 촌스러운 얘기다,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. 그건 좀 이상적인 거고요. 지금 현실에서는 중요해요. 아직은. 그래서 글씨 쓰기, 그리고 글씨 쓰는 것 자체가 아이들 두뇌 발달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. 집중력, 앉아있는 태도, 이런 것과 다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서입니다. 독서 논술 학원에 보내는데 무슨 독서를 집에서 하라고 하냐, 나는 지금 안 읽어서 보내는 거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.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에서 어느 정도 기본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필독서를 지정해주는 학원은 필독서를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의 단점이거든요. 왜냐하면 그 필독서는 모든 아이들의 관심사를 다 맞게 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사실은 단점이에요.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업 전략을 마련해서 보통은 수업을 하세요. 그리고 그게 단점이라고 부모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거든요. 수업하는 도서는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읽게 해주셔야 아이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요. 학원의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를 믿고 맡기시면 돼요. 그거를 막 정독해, 잘 읽어, 막 이렇게 하면 더 스트레스 받고요. 어느 정도 기본적인 독서량이 계속 같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학원에서 토론과 글쓰기, 특히 글쓰기에서 성장 한계선이 분명히 존재해요. 이거는 제가 항상 빨리 오시지 말고 책부터 읽히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. 책 많이 읽고 잘 읽고 자기 좋아하는 책, 특히 몰입독서 잘하는 친구들은요, 5, 6학년 때 와서 바짝 해도 많이 성장해요. 그래서 학원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진짜 아니고요. 책 말씀드릴게요. 독서 논술 학원에 보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. 무엇이냐면 부모님께서 내가 이제 독서 논술 학원에 보냈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보내시는 순간 뭐가 이제 하나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독서, 학원독서의 역할은 각각 달라요.
집에서 하는 일을 학원에 위임할 수 없어요. 학원은 학원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. 부모님은 집에서 하셔야 되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지, 내가 이거를 이제 학원에 넘겼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. 다른 과목은 좀 다를 것 같은데 독서노트는 일단 그래요. 그래서 학원에 보냈다고 해서 안심하시게 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이기 때문에 그냥 학원이 하는 역할을 내가 맡겼다. 내가 해야 되는 건 그냥 내가 해야 되나 보다. 너무 부담되시죠? 내가 돈까지 써서 매달 아이를 또 라이딩을 해가면서 학원에 보내고 있는데 이것까지 내가 해야 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부모님이 쓰시는 교육비, 아이가 여기 와서 보내는 시간, 이거 다 고려하셔서 그거의 최대 효과를 얻으시려면 집에서 좀 도와주셔야 해요.